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코스트코에서 이제 되게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99년이든 2000년이든 09년이든 뭐 언제든 간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있었던 하나의 지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코스트코 CFO가 한 말인데 일부 판매류가 이제 소고기에서 가금류 및 돼지고기로 이동하고 있다. 근데 이때마다 경기 침체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 그중 일부를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대체재라고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고기가 비싸면은 돼지고기로 혹은 닭고기로 이동하면서 소비를 하고 어쨌든 고기니까 고기를 섭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대체재라고 한다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대체재료의 이동, 그러니까 비싼 거에서 싼 걸로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무엇보다 식료품에서 나타낸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는 오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텍사스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지속적으로 텍사스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테더 거의 매년 이슈가 있지만 매년 그 이슈를 무색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의 강자인데 테더가 최근에 자기 회사에서 나는 수익의 15%까지 최대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논란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재생에너지의 힘을 활용해서 채굴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립토 회사 중에 저는 뭐 바이낸스도 워낙 영업이익도 많고 하지만 테더는 진짜 근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홍콩 가상자산 규제가 시작돼서 거래를 한다. 저희 다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딥하게 파보신 분이 있길래 그 글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홍콩은 지난 2월부터 뚜렷한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5월 한 달 동안 홍콩과 중국 현지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취재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보면은 홍콩과 중국 본토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호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시장에 과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다. 보면 6월 1일에 홍콩과 중국 본토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까지 홍콩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취재 결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열어놓았는데 그 라이센스를 실제로 취득한 업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열어놓아서 나중에 뭐 이게 또 될 수는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센스 취득한 곳이 두 곳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홍콩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작돼도 글로벌은 물론 홍콩 개인 투자자도 양지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없다라는 건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나 특히 영미권이 아니면은 아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이 이렇게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적 장벽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또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가 생겨도 글로벌 개인 투자자는 홍콩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중국 본토 개인 투자자 또한 VPN을 쓴 상태. VPN은 인터넷을 한번 우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쓰고 중국 신분증과 전화번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가시성 있게 보아온 여러 뉴스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홀더의 평균 단가 그룹별 행동 분석해서 나와 있는데 최근 현물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올해 70%가 상승했고 22년 약세장 이후 명백한 패러다임을 전환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 반영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위에 보면 이 갈색이 아니다 주황색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을 1년 반부터 18개월부터 2년 동안 보유한 것 그리고 노란색은 12개월부터 18개월 보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 회색은 2년에서 3년을 보유한 사람들인데 현재 보면 21년도부터 볼게요. 21년도부터 보면은 이 회색은 계속 아래에 있었는데 23년도에 들어서 이 회색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 노란색 또한 22년도 이제 줄라이니까 7월 이거면 F 아니다. 이거면은 루나 사태죠. 루나 사태 이후부터 계속 사기 시작을 해서 늘어나고 있다. 쉽게 보면은 장기 홀더들은 사고 있는 상태고 단기 홀더들이 팔고 있는 상태다. 무슨 말이냐? 시장을 길게 길게 보는 사람들이 보통 자본가의 확률이 높아요. 길게 길게 보는 사람들은 사고 있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팔고 있다라는 건데 뭐 항상 그랬지만 나중 불장 가서는 단기 투자들이 사고 장기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팝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재는 그래서 축적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들 또한 그래 축적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내용도 다 같은 말이니까 넘길게요. 보면은 그냥 재축적을 나타내고 있고 뭐 단기 홀더들은 매도하고 있고 장기 홀더들은 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비트코인 리얼라이즈 호들인데 뭐 홀드 웨이브스는 우리가 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보면은 이제 이게 비트코인 홀더들의 어떤 그건데 롱텀 홀더들을 나타내는 건데 롱텀 홀더들이 빠져나갈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이 오는 거고 여기서 고점을 찍었죠. 롱텀 홀더들이 조금씩 팔기 시작하면은 하락장이 온다. 이거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사고 있으니까 이 사이클에서는 약세장에서 끝나서 반등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홀더들 차원에서는 롱텀 홀더들의 이 지표 상으로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광부가 판매를 중단했다. 채굴자를 말하는 거죠. 보시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 판매를 해가지고 떨어졌었는데 이 파란색이요. 근데 이제는 마이너들의 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이너들이 이제 팔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은 MA 21선과 200일선인데요.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21선과 20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22년도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골든크로스 직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시 골든크로스로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정상화가 됨과 동시에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 9월에 데드크로스가 이제 FTX 크래시 직전에 발생을 했고 올해는 9월 이후에 여기가 데드크로스고 하락장에서 저점을 횡보하다가 이제 반등을 이어나갔다가 또 조정이 왔는데 이 부근에서 어떻게 차트를 이따 볼 텐데 MA 200일선을 주봉으로 지지를 했고 현재 21선 또한 위로 찍혀 올라가서 골든크로스로 전환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저희 채널과 되게 유사한 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 지금의 이러한 패턴에서 반등을 한다면 48,500까지 반등을 하고 재차 떨어져서 다시 지금 가격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24년도가 되면은 올라가서 6만 갔다가 뭐 신고점 갈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저희의 생각과 아직까지는 동일합니다. 저희도 올해 안에는 48K 뭐 완전 48K는 아니어도 40K 위로는 갈 거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고 만약에 간다고 해도 지금 자리까지 한 번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이제 차트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시는데요. 지금 이 청록색 선을 저항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8,400대 고점은 어디서 형성이 됐냐? 옛날부터 이어져 온 이 선. 뭐 계속 이 선은 저희가 지금 몇 달 동안 영상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아마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선에서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이 청록색 선에서도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는 이제 28,000 그리고 28,400을 재차 넘으면은 다시 3만 위로 가서 33,000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리고 아래로 조정을 더 준다면 확률적으로 이제 이 보라색 선이 지지가 될 텐데 보라색 선의 지지 가격대는 현재 24,800, 뭐 25,000 정도니까 아마 여기 이 안에서 현재 놀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놀고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주봉으로 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게 MA 200일선의 검은색 선인데 현재 살짝 이탈했다가 지지를 받은 모양이고 이게 MA 21선일 텐데 올라와서 크로스가 되기 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선들의 기울기가 평평하거나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언젠가라고 좀 이상하고 단기적인 시간 안에 추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봉을 보면은 피보나치 상에서도 원래 0.618이나 0.5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을 열어 놓았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0.382 정도에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SVP 때 저점부터 31,000달러의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인데 그죠? 여기 부분에서 조정이 끝났고 다시 추가 반등을 해서 이어나가면 일단 28,400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를 넘으면 31,000을 가는 더블탑이 될지 아니면 다시 고점을 높일지 그때 가봐야 되지만
확률적으로는 31,000을 간다는 거는 31,000 위로도 간다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